예, 제가 잠깐 한 가지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다시 또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또 상카라. 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하면서 네 가지의 행에 대해서 알아봤죠.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이 부분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형성작용을 한다. 식을 머물게 해서 오온을 형성한다. 요 개념이죠. 자, 첫 번째로 오온의 행.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상카따 아비 상카론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결로 M이 들어가서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띠 상카라 이렇게 부르죠. 요거 어떤 의미냐 하면 상카따라고 하는 거,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하기 때문에 상카라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요 상카따가 무엇냐라고 하는 거, 요걸 모르면 행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불교학자들은 행이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우리가 알아본 거에 의하면 사실은 행이 어려울 게 없죠. 상카따가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것 위에서 다시 형성한다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요 상카따가 무언가 하는 것을 찾아냈죠. 기본적으로 이제 내면의 이야기 중에 내면 중에 조건과 결과로 나눈 거. 내면의 조건이 불완전하면 내면의 결과가 탐진치와 함께하는 내 하나의 왜곡, 불완전한 결과가 생겨나는데 그거 상카따라고 한다라는 걸 보았죠. 병이 치유돼서 무상공부화 이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면의 완전을 조건으로 내면의 완전한 결과, 무탐무진 무치에 왜곡되지 않은 내 하나가 생겨난다. 이거 본 거죠. 그거 아상카따 이랬고, 실제로 경전은 요 아상카따 무위를 뭐라고 불러요? 무위를 정의할 때 무탐무진 무치라고 정의해 주죠. 그리고 아상카따가 무탐무진 무치니까 당연히 유위, 상카따는 탐진치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카따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사실은 오온의 행은 문제될 게 없죠. 이러한 인식의 과정에서 인식 과정에 내면의 불완전함, 즉 상해 병등, 번뇌가 개입해서 알매 왜곡이 생겨난 그 탐진치와 함께하는 알매 상태, 요거 상카따다.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감각작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그 불완전한 결과물, 왜곡된 암, 요렇게 생겨난 상카따를 다시 형성작용을 해. 요렇게 생겨난 결과물을 몸과 말과 만으로 다시 오염된 행위를 해서 또 한 번, 그죠? 이미 여기서 왜곡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왜곡이 된 상카따를 이제 오염된 행위를 통해서 한 번 더 오염시키는, 왜곡시키는 요거죠. 그래서 그 결과 괴로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래서 오온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하면 명확하게 그 의미가 알려지죠.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이해하고 갈 게,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본 건데, 요렇게 보면 행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상카따 마비 상카론띠 이러는데, 우리가 오늘 시작하면서 문명 여러분님 질문하셔가지고 명색이라는 걸 보았었잖아요. 명색 이렇게 보면 색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으로의 수상사, 그죠? 이제 색에 대한
색에 대한 의미 부여의 과정으로의 수상사거든. 그래서 그 사라고 하는 요 부분이 오온의 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과정은 색에 대해서 수, 상, 사의 과정을 거치거든. 세 개의 과정. 그런데 지금 행을 정의할 때는 요게 이제 사가 행이지. 행을 정의할 때는 수한 것을 상한 것을 다시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상의 결과물, 물론 이렇게만 볼 수는 없죠. 수와 상이 수를 상의 계입하에 분별해서 한 거니까 사실은 함께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는 요거를 요 결과물을 상카따 이렇게 부르고 이러한 결과물을 다시 형성한다 이래가지고 행이 정의되잖아요. 한 가지만 우리가 보자고요. 이런 이야기 김보부님이 계시는데 제가 김보부님을 감각을 했어요. 눈으로 보았지 뭐. 그러면 안식이 생겨나겠죠. 아, 김보부님이다. 그렇게 아는 마음. 그러면 제가 김보부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요 하나의 사건이 감각작용에 의해서 안식이 생겨났다라는 요걸로 완성된 걸까요? 그게 완성으로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김보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감각작용, 요것은 안식을 만들지만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이 생겨난 그 순간에 동시에 3, 4가 합촉해가지고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래 김보부님 그러면 이제 이건 어때요? 안식이 생겨난 것은 완성이라고 보지 않았다면 이 하나의 사건에 그러면 이제 느낌 수가 생겨났어요. 3, 4가 합촉해서 느낌이 생겨났어. 요 느낌이라고 하는 요거는 김보부님을 보았다라는 사건의 완성일까요? 요건 왜 완성으로 안 봐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거를 완성으로 못 보냐 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요 느낌이 생겨났다라고 하면 바로 식이라고 하는 요게 이 느낌을 상의 대입하에 분별해 알잖아. 그래가지고 표현하자면 상카따를 만들죠. 그리고 요것도 사실은 끝이 아니라 요것이 이어져가지고 상카라 뭔가 말가만의 오염된 행위가 이어지고 그 결과로 식이 머무는 그래서 오온을 형성하는 하나의 오온 알갱이를 만드는 여기까지를 사실은 보았다라고 하는 사건의 완성으로 보잖아요. 그리고도 이게 단락 지어지는 건 아니지. 생겨난 오온 알갱이가 가서 쌓여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은 끊어짐 없이 연결되어 가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쌓여서 바뀌는 것은 좀 뒷이야기로 보고 하나의 사건이 보았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건은 결국은 수, 상, 행을 거쳐가지고 식이 머무르서 오온 알갱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을 지금 이 순간 삶의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쌓여가지고 오치원이라는 말을 바꿔.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무하여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 수가 보았다라는 사건의 완성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요거를 이제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오온의 행, 요 형성작용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형성작용이 왜 하필이면 안식이 생겨났다. 안식이 생겨난 것을 다시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상카따를 다시 형성한다라고 말했을까? 요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 이러한 그 결과물인 오온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형성작용이 오온의 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온의 행을 말하면서 이 과정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무언가 정의의 주장을 하고 할 때 이 정의를 위해서는 그렇다고
그냥 형성 이렇게 말해서도 또 토대가 뭐라 그래야 돼? 조건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무엇을 다시 형성하느냐라고 정의해 주려니까 이 과정 가운데 어떤 하나의 분기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 이거겠죠. 그리고 그 분기점을 삼켰다로 잡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우리 마음의 삶의 전개 과정을 쭉 설명하실 때는 부처님은 보았다라고 하는 요 사건에서 그 결과물이 생겨나는 그때까지를 둘로 나눴구나. 둘로 나눠서 일단은 보았더니 내 안에서 이렇게 본 대상을 알았어 라고 하는, 사실 요거는 어찌 보면 밖에 있는 대상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였으니까 느낌도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탐진치와 함께 너를 아는 거지 뭐. 그죠? 감각에서 받아들인 것의 1차적인 결과는 받아들인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야나. 그게 왜곡되어 있을 뿐이야. 삼켰다죠. 그리고 나면 이 이후는 뭐가 돼요? 김보부님이라고 왜곡된 상태지만 김보부님이라고 알았으면 이제 아는 작업, 인식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받아들인 데 대한 반응으로 행위가 나가잖아. 요 상카라 오온의 행은 결국은 받아들인 그 결과물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오온의 행을 설명하는데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 정의에 의해서 상카따를 다시 형성한다.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 상카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감각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감각작용이라고 하는 우리 육입 이렇게 말하듯이 받아들이는 이 과정의 마무리, 받아들인 그 결과를 토대에 놓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측면에서 행위, 요것으로 행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이거 타당한 설명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방금 질문 드렸듯이 안식이 생겨난 게 완성일까요? 아니죠. 느낌이 생겨난 게 완성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알미 왜곡됐든 왜곡을 보면 알미 왜곡된 것으로의 상카따가 생겨난 요게 1차적인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건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까지 전체가 사건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둘로 나누어 말하자면 받아들인 것의 결과가 1차적인 완성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서 결과를 만듭니까? 라는 게 2차적인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상카따라고 하는 요 의미를 지금 요 말씀의 핵심입니다. 상카따가 무엇이? 요거 유의, 무의, 상카따, 아상카따 요게 뭔지 몰라가지고 잘 못 풀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자고요. 상카따, 유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대상을 감각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일단 감각한 그대로 받아들인 것의 1차적인 완성. 감각한 것을 알았어. 감각한 것은 이런 것이요 라고 내적으로 판단한 그거죠. 그 판단의 결과를 삼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2차적으로는 행위의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카따의 의미가 이렇게 볼 때 가장 명확하게 알려진다라고 봐야죠. 그죠? 이 삶의 과정에서의 감각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의 사건의 그 받아들이는 데까지의 1차적인 완성. 그 이후에는 반응으로의 행위만이 남아있는 거.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온의 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 다음에, 행위.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보면 요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이라는 요거. 우리가 오도송에서는 요 자리를 상카라라고 쓴다 이런 부분도 보았죠.
그리고 하여간 뭐 어떤 형태로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것에 의해서 가래가 형성된다라는 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뭐 경전은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요거 가래의 형성작용 요것도 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재밌는 거를 본 게 요 행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 오도송에서 요 자리를 알려준다라고 우리가 풀어낸 상카라 거기에서는 요거 잠깐 봅시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가 되는, 그러니까 저기 원어에, 그러니까 빨리 원어의 밑에서 두 번째. 거기 보면 위상카라 갓땅 찌땅 이래가지고 위상카라라고 할 때 이거 하여간 뒤에 문법적인 걸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하나 보이는 것은 위상카라, 상카라를 떠났다, 상카라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상카라를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썼거든? 이렇게 썼어요. 요거 한번 보셔요. 위상카라 해가지고 상카라를 이렇게 썼거든? 요거 오온의 행을 말하는 요 상카라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스펠이 어떻게 다르죠? 맞아요. 스펠이 차이가 있어. 근데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쵸. A가 오온의 행을 말할 때는 상카라 해가지고 A가 장음이거든요. 요 장음이라는 건 복수거든. 근데 가래를 형성하는 요 자리,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의 상카라는 위상카라 하면서 장음이 아니야.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수라는 얘기거든요. 요거 어떻게 돼요? 오온의 행은 신행, 구행, 의행, 신구의 삼행이 있잖아. 복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를 상카라는 늘 복수로 씁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 그런 상카라가 있는 거잖아. 여기 단수를 쓰는 상카라가 나타나거든요. 요게 이제 사실 제가 문법적인 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 게 뭐 이 복수인 상카라가 뒤에 갓당이 붙을 때 단수가 되는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잘은 몰라도 일단 하여간 나타나 있는 형태를 보면 단수 형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수라는 건 하나잖아. 찢다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요거는 신구의 세 가지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는 요거 아니잖아요. 단 하나의 사건이거든. 단수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차이 공부로 하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온의 행은 복수기 때문에 항상 장음 A를 쓴다라는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행은 뭔가요? 세 번째 행은 김범우님 세 번째 행이 뭔지 기억하셔요? 요거였죠. 그 12연기가 우리는 지금 12연기의 무명행 이렇게 해서 가래의 형성하는 요거를 지금 행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12연기가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그 심행, 어행, 신행, 어행, 심행 이럴 때 찢다 상카라, 찢다 상카라는 그것도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도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155페이지) (153페이지로) 가야겠네요.
따, 매, 짜, 비까, 왜, 상카라 해가지고 상카라 복수로 나타나죠. 따요, 매, 비까, 왜, 상카라 세 가지 상카라가 있다. 그래서 복수죠. 까야 상카로, 왓지 상카로, 찌따 상카로, 이메 우찌아띠 비까웨 상카라 복수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요거 까야 상카로, 왓지 상카로, 찌따 상카로 요 세 가지는 상카라가 주격으로 돼가지고 오로 바뀐 거예요. 근데 뭐 이것까지는 제가 뭐 문법적인 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는 까야 상카라의 복수형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그럼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12연기의 행이 복수형 상카라로 나타나는 것은 까야, 왓지, 찌따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복수라. 근데 그 각각을 말해줄 때 까야 상카라, 왓지 상카라, 찌따 상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요거를 지금 복수로 쓰지 않거든요. 왜? 찌따 상카라는 하나잖아. 왓지, 까야, 왓지, 찌따 각각은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 이제 어쨌든 요렇게 12연기에서는 행이 구체적으로 경전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은 신행, 어행, 심행해서 세 가지의 그 형성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죠. 그리고는 이제 다른 경전 그 밑에 있죠. 교리문답의 작은경 마치마니까의 44번에서 알려주는 게 신행은 들숨날숨이고 어행은 쉼과 사고, 그러니까 윗닦아 윗자라. 심행은 수와 상이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좀 마음 이야기할 때 강조한 거죠. 그 부타고사 스님께서는 사실 여기서 화살표를 달리 했다. 근데 우리가 요거를 바로 잡아본 것이 화살표가 일치했다. 이래서 심행이 수와 상일 때 심이 그러니까 찢다가 수와 상을 만드는 작용이 아니라 찢다를 만드는 작용으로의 수화상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얘기는 이거죠. 그 찢다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수와 상이라는 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찢다를 만드는 형성작용이죠. 물론 이제 이게 그림상에는 표현되지는 않지만 신업, 구업을 짓는 요 신업은 어떻게 신업은 그러니까 신업을 짓기 위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럴 때, 그 부타고사 스님은 사실은 몸이 들숨날숨을 형성하는 것이다. 몸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쉰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해주셨다면, 아까 우리가 질문한 거지만 10분만 숨만 쉬면은 그게 몸이 아니죠, 시체지. 그래서 들숨날숨이라는 숨을 쉬고 있어야 시체가 아니라 몸이 된다. 이래서 신행, 즉 몸의 행위를 하기 위한 몸을 형성하는 작용은 들숨날숨이죠. 숨을 쉬고 있어야 이 고깃덩이가 몸이 되어가지고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 심과 사는 어행, 말을 터뜨리기 위한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12연기에서 말하는 12연기가 정의해주는 행 12연기가 정의하는 행은 신행 뭐 이걸 하면 뭐 번역을 이렇게 어행, 심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뭐 행위 요 얘기죠.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몸과 말을 만드는 그거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행위의 원인이 되는 찢다. 요것도 만들어줘야 하는 필요성. 요것 때문에 찢다의 형성작용이 함께 말해지죠. 그러면 12연기가 경전적으로 정의하는 행은 사실은 이렇게 순환고리, 반복되어 순환되어가는 이 고리가 돌아갈 수 있게 밑에서 찢다가 딱 형성되어지고 직접 행위하기 위한 몸과 말이 형성되어지는 이러한 그 순환고리적인 삶을 받쳐주는 주체적인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가 되는 몸과 말과 찢다 요것을 형성하는 작용 요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근데 어쨌든 하여간 요렇게
요 그림상에서 보면 뭐 몸과 말을 형성하는 거에 이어서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수와 상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두고 보면 오온의 행에서 가래를 만드는 행이 있고 그 이전에 오염되지 않은 찌따 요거를 형성하는 또 상과 수로의 형성작용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행을 본 거는 뭐죠? 그 명색이라는 말에서 본 거죠. 명색 더하기 식이 이게 이제 약간 오온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까도 보았지만 명색은 분명히 식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랬을 때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인데 요 명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명이, 수, 상, 사는 행과 같은 거고 그리고 촉, 작의 이래 됐었죠. 그리고 색이 앞에 있고 이렇게 놓고 보면 색과 색이 대응하고 수와 수가 대응하고 상과 상이 대응을 하는데 그리고 요 식과 요 식이 대응을 하죠.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하면 오온의 행이라는 것과 명색 중에 들어있는 사촉, 작의 사촉, 작의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1대1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 것과 촉이라는 것, 작의라는 요 세 가지를 합해가지고 행이라고 이해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식 더하기 명색이 오치온이라는 것이 타당하려면 그렇다면 결국 사는 여기서 이게 뭔가 말과 만호의 행이 요게 사니까 뭐 이 자체로는 식을 머물게 하고 오온을 만드는 형성작용을 하죠. 그렇다면 사는 형성작용이다. 그렇다면 촉은 뭐냐? 촉은 무엇이었어요? 촉은 느낌을 만드는 작용이죠. 그래서 촉도 느낌을 형성하는 곳으로의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었었죠. 작의라는 건 뭔가요? 작의는 내입처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요 자리에서 뭐예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몸 밖의 물질을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든지 그러면 그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생기죠. 아니면 몸을 지원하지 않고 만호가 자체의 고유한 대상인 단말을 직접 주목하면 어떻게 돼요? 의식이 생기는 거죠. 요런 것을 작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여기 주목하는 요 기능. 그러면 요 작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요? 작의가 식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의는 식을 만드는 형성작용.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촉, 작의라는 요 세 가지가 모두 형성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성작용을 하는 요 세 가지가 묶어가지고 오온에 행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뭐 이랬을 때 사실 요 의미를 좀 명확히 해주는 거는 뭐가 있어요? 요 작의하는 그러니까 내입처가 작의해서 외입처를 작의해서 식을 만드는 요 때에 처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요 얘기를 하죠. 내입처, 외입처 요 처가 구성되는 거는 작의하기 때문에 구성되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촉이라는 요것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육촉처 해가지고 촉에도 처라는 그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처라는 자격을 확보하고 있는 촉과 작의 요 두 가지하고 뭐 행이라는 자체는 지금 다른 구분 저거를 포함해서 말하느라고 요거를 사라고 표현을 했지. 뭔가 말과 만호의 행위는 뭐 자체가 형성작용인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사촉 작의가 행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네 번째 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 명색으로 언급되는 사촉 작의 요것이 합해져서 행을 이룬다. 요렇게 네 가지의 행을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공부했죠.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요거 우리가 본 거죠. 하여간 행은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뭐 완전하게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제가 요렇게 네 가지 행의 이해 위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덧붙이려고 오늘 시간을 좀 쓰자 그런 거예요. 자, 지금 요 네 가지의 행위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뭐 좋다 나쁘다 떠나가지고 그냥 그 우리 삶의 이야기죠.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게 중생의 삶이다 보니까 그 상해 병등 불안전 즉 번뇌 때문에 우리는 산카따라고 그러니까 산카따 위에서 행을 그러니까 오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청산하자라고 하면 어떤 걸 해요?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하여간 형성작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삶 요거에서 벗어나자, 청산해버리자, 해탈하자 라고 해서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수행이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순서를 밟아보죠. 우리가 지금 요러한 설명이 요기 이렇게 쭉 되짚어가고 있는 순서를 보았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에서 하나씩 지워나가는 수행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거지만 요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오염 요거를 그치게 하는 일을 뭐라고 하죠? 요거를 그치게 하는 거. 예? 아, 개를 지키고. 뭐 개를 지키고 사띠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개를 지키는 게 필요해. 우선 몸과 말의 행위를 우선 개를 지켜서 제어해야 되지. 근데 그 개를 지키려면 사띠가 있어야 되잖아. 사띠 없이는 개를 못 지키잖아. 그런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겨요? 개를 지키는 가운데 사띠한다? 요거 달리 말하면 필수품이라고 알려지는 어부의 제어와 산매. 요거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개를 지킨다는 게 업을 제어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사띠가 사념초가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결과로 만호의 행위까지를 포함한 신구의의 행 가장 앞에 나와 있는 요 행을 제어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를 삼매라고 하잖아. 우리가 지난주 수업에서 이렇게 상승되는 삼매의 그 심화 과정을 보면서 그게 만호의 행위의 영역이 있더라.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렸었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 행위를 그치게 하는 거 또는 요 행위는 어떤 형태로든 행위를 제어하는 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그 직접적인 행위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을 막아내는 거. 이렇게 말하면 일단 삼매라고 말을 하면 될 거예요. 삼매 자리가 이런 요 행위의 자리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본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보자고요. 자, 자, 오온의 행을 대응하는 수행, 제어하는 것, 삼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가래의 형성, 가래를 형성하는 요 행, 아니 요거지. 요 행을 가라앉히자, 제어하자. 그거는 사마타죠. 사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염오죠. 행의 직접적인 대응은 염오죠. 그런데 요 염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탐해가지고 찌따를 회복하는 거. 그게 사마타죠. 그러니까 삼매로서 행을 직접 제어했다라고 말하면 염오가 요
가래를 만드는 행을 직접 제어하지만 염오로부터 그 일정 영역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타당하죠. 그러면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가보죠. 12연기가 정의하는 행 중에 요거는 뭐 일단 좀 젖혀두고 저거야 뭐 삼매에 들어가는 그때 이미 이제 그 신행 들숨날숨은 제4선에서 멈추죠. 그리고 구행, 신과사, 윗닭과 윗자라는 제2선에서 소멸하죠. 그 먼저 각각의 소멸 자리가 있는데 이제 요거 심행, 요 찐따를 형성하는 작용으로의 상과 수, 요거를 멈추게 하는 거, 요거를 제어하는 건 뭘까요? 아닌데요. 윗바사나는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거 아주 재밌게 본 거예요. 상과 수를 조건으로 찐따가 형성되거든요. 찐따가 생겨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식이 제 역할을 마치고 행위하러 찐따라고 다르게 불리는 거죠, 사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과 수의 과정을 거쳐서 찐따가 되는 거잖아요. 요 찐따를 형성하는 것으로의 상과 수를 요게 가라앉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상과 수가 가라앉은 거, 상과 수가 소멸한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상수멸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몰라요. 상수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체계를 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라고 하는 오온의 행은 분명히 삼매로서 제어가 되고, 가래를 형성하는 요 행, 요거는 염오 사마타로서 그쳐지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12연기가 정의하는 요 찐따를 형성하는 것으로의 상수. 그럼 찐따의 형성작용을 멈추자, 제어하자 하는 그 부분에는 상수면이라는 게 있다. 이게 뭐 어찌 보면 삼매에서 사마타로 이어지면 윗바사나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다르게 접근을 하는 거죠. 윗바사나는 약간 이 상 자체의 병들물 치유하는 거니까 다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4번도 그럼 마찬가지 치유가 되어야 되겠죠. 이 4번에서는 4번의 행은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첫째로 사잖아. 이 사라는 것은 몸과 말과 만어의 행위 자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사는 뭐가 치료해요? 뭐가 가라앉혀요? 삼매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약간 중복되는 거죠. 촉은 어떻게 되나요? 자의. 요 각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개념으로 무언가 가라앉히는 게 있겠죠.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먼저 그 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촉은 그렇죠. 촉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요거 내입처가 주도하더라라는 거였죠. 그죠? 3, 4화합이지만 내입처가 주도하더라. 즉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 요 식이 기억이라고 하는 측면은 감각해서 식을 새끼치는 데 썼다. 이렇게 한다면 이 식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 속성 뭐였어요? 의도, 소망 이런 거였잖아요. 이 의도, 소망, 이 식의 속성이 촉에서 내입처로 개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옆집 아이는 30등을 해도 건강하면 되지 뭐 이러는데 우리 아이가 5등만 해봐요. 난리가 나잖아. 왜? 대상에 대한 옆집 아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옆집 아이가 30등 해도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내가 기대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옆집 아이가 30등을 해도 내가 괴로운 느낌을 안 받는다고요. 근데 그 대상이 옆집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에 대한 나의 기대라고 하는 요 네이처의 속성, 그러니까 식의 속성이 개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등을 하면 잘했다가 아니라 어떡하냐 5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측면에서 우리가 네이처가 주도한다라는 부분을 확인했죠.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로 이 촉철을 소멸하는 거.
육촉초를 버리는 거, 요 부분 나타났죠. 촉을 버린다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그게 나온 거죠. 무상고 무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실직연이죠. 이거 뭔가요? 무어색, 즉 네이처를, 그러니까 식의 속성, 즉 식이라고 하는 요것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해서 무상고 무화라고 있는 그대로, 평전에서는 약탕구땅 빠져나왔다 이렇게 나타났었죠. 있는 그대로 보면, 즉 무상고 무화로 보면 촉이 버려진다 이렇게 했던가요? 그래서 이 촉에서 느낌 중에 고가 만들어지는 이거를 배제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거 네 번째 행 중에 사는 삼매고, 삼매였다면 이제 촉은 어떻게 돼요? 촉은 무엇으로서 가라앉히냐 하면 물론 삼매에 이어지는 거지만 여실직연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상고무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요 작의. 작의도 이 맥락으로 보면 대응해가지고 가라앉히는 뭔가가 있겠죠. 그죠? 하여간 행이라고 하는 요 측면에서는 가라앉혀야 불교가 지향하는 고멸로 가는 거죠. 그럼 작의는 어떻게 가라앉힐까요? 삿띠죠. 그런데 요 작의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작의, 그렇다고 작의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삿띠하자라는 얘기가 작의하지 말라고 삿띠하는 건 아니잖아요. 작의는 두 가지가 있죠. 작의는 열의작의와 비열의작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삿띠하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만호가 단말을 작의해서 식을 만드는 여기에 무명의 요소인 욕탐이 개입을 하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 삿띠가 딱 지키고 서가지고 안 돼! 라고 막아내는 그 일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욕탐의 개입을 잘 막아낸다 라고 해서 욕탐이 아니라 욕, 참가 자체로 무명의 요소가 아니라 명으로 요렇게 만호에 개입을 해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열의작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 삿띠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작의는 비열의 작의를 열의 작의로 바꾸는 요게 물론 이제 그 일은 하여간 삿띠가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삿띠에 이어지는 반야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작의에서는 비열의 작의를 열의 작의로 바꿔주는 그 역할. 열의 작의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예요? 작의가 형성하는 식. 작의가 비열의 작의에서 식이 왜곡된, 그러니까 오염된 식이 생겨났다면 그 식이 생겨나는 것을 열의 작의를 통해서 청정하게, 오염되지 않게 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예, 하여간 하여간 표현을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그냥 삿띠만으로 요 비열의 작의가 열의 작의 되는 건지 여기에도 또그 빤야의 개입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약간 좀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약간 요렇게 보면 행이라는 것이 크게는 네 가지 묶음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요 부분을 결국은 행이라는 게 약간 이게 약간 작용이잖아요. 그죠? 형성작용이고 무언가의 활동성 요거잖아요. 이러한 활동성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작용을 억제해가지고, 그죠? 억제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그게, 요렇게 놓고 보면 그게 불교 수행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마무리에 가서 이제 위파사나의 부분이 더 나오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온의 행위라는 것은 결국 삼매고 가래를 형성하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음. 요거 영오이자 사마타로 12연기의 심행, 찢다를 형성하는 작용은 상수멸 이랬는데 요거는 사실은 삼매의 심화 과정이죠. 삼매를 심화시켜가지고 상수멸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명색으로의 행.
명색으로의 사촉 작의라는 요 합해진 것으로의 행을 놓고 보니까 역시 사는 삼매고 촉은 이렇게 여실직연함으로써 촉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작의는 잘 사띠함으로써 욕탐의 개입을 차단해가지고 비열의 작의가 아닌 열의 작의하게 되는 요것으로서 그 어떠한 작용성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분명히 네 가지 형태로 행을 알아는 봤는데 요 행 때문, 그러니까 행이라는 작용성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에 대해서 수행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요 행을 가라앉히는 것으로의 수행, 요 측면 이렇게 알아본 건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부분을 알아본 거죠. 의미 있게 보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화만 하자고 해놓고도 그래도 이 이야기는 좀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실 말씀들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말씀 나누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예. 지난번에 다른 점견하고 자해견하고 네네. 범부와 부처님 지지하고의 차이. 예. 그 자해견 읽으면서 여기에서는 분부하고 부처님 차이보다도 자해 자비 희사를 조선에서 사선까지 대응한 거는 상당히 좀 저로서는 의미 있게 좀 빠지대요. 이게 불교를 모르는 사람한테 불교를 물으면 기독교 사랑이라든지 불교 자비 연기 한 이 정도의 이야기들이 좀 대부분 나오지 무상공부하든지 이래까지는 안 논다니까 제가 사선 이런 것도 안 나오고 그만큼 일반적으로 불교가 자비를 많이 강조하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절에서 수행하든지 공부하든지 이런 데서는 선정이나 선을 굉장히 많이 참선이든지 강조하고 이 자비이사 사무량십이나 사처법 이거는 거진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상당히 많이 버려버리거든요. 실천 그런 면이 좀 있죠. 그러고 보시하는 정도 그렇지 실제 이렇게 대성권까지 안 오더라도 이 초기 경전에서 상당히 자비사 사무량심이나 이런 걸 실천하는 거 상당히 선해하고 같은 레벨로 해가지고 강조했다는 거는 여기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따로 메모를 해드린 게 주목해야 되는 점이다라는 것 때문에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자비사를 상당히 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무량식이나 사습법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데 경제 보면 경제가 훨씬 작게 봐서 이제 별로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예, 보니까 상당히 자주 볼 수 없는 거죠. 상당히 좀 의미 있게가 우리 대승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고 실천하는 덕목으로서 상당히 좀 괜찮은 내용.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사실은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자비희사 사무량심 자체가 물론 거기서는 자심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초선에 이렇게 견주어진 건데 그 상태가 여실직연으로 이어지는 바른 삼매와 같은 어떤 자격이 부여됐다라는 점 때문에 이런 더 주목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을 본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같은 맥락에서 자비시사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지금 거기는 자에 의한 삼매가 말해진 거잖아요. 초선과 대응하는 거니까. 그럼 자비시사로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대응이 됐는데
유사한 말로 하나 나타나는 게 이런 거 보셨죠? 자심해탈. 그러니까 자심해탈이 있고 비심해탈, 희심, 사심해탈 해서 자비시사 각각에 대해서 찌따의 해탈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거는 자에 의한 삼매와 자에 의한 찌따의 해탈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이렇게 이제 법원님 지적하듯이 잘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경에 잘 안 나타나요. 이거는. 근데 이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타나는 게 자비시사에 의한 심해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해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전은 제가 좀 이름을 꼭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자심해탈의 궁극 해가지고 청정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제4선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비심해탈의 궁극하면 공무변적, 희심해탈의 궁극 이러면은 식무변적, 그리고 사심해탈의 궁극은 무소유처 이래가지고 그 자비시사 각각이 삼매로는 초선부터 제4선과 대응을 하는데 그것에 의해서 심해탈한다 라고 하는 요 심해탈의 상태는 이제 제4선 공무변적, 식무변적, 무소유처 이렇게 한 단계 위에 올라선 그 상태까지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뭐 고심해탈의 상태가 상하탈 밑바사나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은 다시 좀 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 거기까지를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매에 의한 해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실지견에서 그 연보로 진행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궁극이라고 하는 것을 무소유처까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그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 잘 나타나지 않는 요 주제에 대해서는 자비희사가 삼매와 대응하는 가운데 그에 의한 심해탈이 이렇게 무소유처까지로 다시 대응하고 있다. 요 부분은 같이 보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우리가 더 알아보자고요. 예. 뭐 더 하실 말씀이요? 그러면 오늘 뭐 그냥 그래도 벌써 10시네요. 그러면 그래도 최근보다 한 30분 가까이 빠른데 밑에 내려가서 차 한잔 한번 해줄까요? 예. 그러세요. 그래가 마치는 말씀으로 마음 특강이 이제 계속 진행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그 진행 과정에서 법부님들 같이 의논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서울에 있는 법부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불교 방송 쪽에 우리 법회를 좀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일단 스님이 결정만 해주면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이렇게 홍보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불교 방송 라디오에 한 30회 정도 우리 법회를 홍보하는 그 광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 방송이 전국이 똑같습니까? 그게 이제 뭐 두 가지라네요. 그러니까 TV 쪽으로 광고를 하면 그 서울 지역만 하게 되는데 라디오로 홍보를 하면 전국으로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지역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전국적인 프로그램에서 광고가 되는 건가 봐요. 그거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내려가실까요? 예.